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페르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 장관은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도 자신이 사퇴를 하게 되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조작질과 은폐를 못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이없게도 자신이 12구 참사를 해결하겠다고 출범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TF 단장까지 맡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이런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재난안전주무장관께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원의 질의를 능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의원님. 어떻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제가 몇 번을 느꼈는데. 아니, 정무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 사의를 한번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우리 현안 질의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 대답하셨으니까 한 적이 없다고 아까 하신 적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직접 구두로 말씀을 드리셨냐고요. 그 워드 투 워드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의사는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네.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지난 11일 날 동남아 순방을 떠나시면서 장관님 왼쪽 팔을 툭툭 치면서 신임을 표시를 했고 오늘 새벽에 오셨죠, 대통령? 네, 오늘 그죠? 새벽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악수를 청하면서 고생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치인, 특히 대통령은 행동 거지가 모두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전 대통령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커녕 거스르고 있어요. 거스르고. 국민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구 참사와 관련해 책임론, 사퇴론이 일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다시 거친 논란이 언급되자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백지 사표 등과 같은 말로 포장을 했으나 결론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참 후한무치한 거죠. 이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2구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정무직은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사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장관이 거치와 관련해 중앙일보에 보낸 메시지도 언급됐는데요. 당시 누군들 폼나게 사표 안 던지고 싶겠냐라는 메시지를 보내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 장관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며 지적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 장관이 18일 출범하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단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이 장관은 지적사항을 명심해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는 사람이 어떻게 TF 단장을 맡느냐는 지적에는 책임지는 행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저는 누누이 말했지만 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우겨댔습니다. 이외에도 소방노동조합이 지난 14일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 마음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실까 해서 심통하고 마음이 아팠다며 열심히 했는데 수사받게 되니 심정이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공감 제로의 아나무인 장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서 내린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이 장관이었는데요. 앞서 11일 출국길에서도 마치 격려하듯 이 장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던 윤 대통령은 이날 역시 이 장관과 악수하며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습니다. 경질론이 제기된 이 장관에게 또다시 힘을 실어준 건데요. 역대급 뻔뻔함이 전 국민의 분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김광호 총장, 또 우리 지금 이인재 총경, 유지민 우리 당시 상원관, 다 여러분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인데 몰랐다는 걸로 일관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정말 처참합니다.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될 사람들이 왜 몰랐냐 이거죠. 맞죠? 두 분. 예, 맞습니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면서 우리 총경께서 지금 말씀이 증인께서 업무가 가중된 건 사실이지만 병력은 받았다. 그러나 경비 병력이 부족했다.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맞죠? 총경님? 집회 시위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인파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26일 날 사고 당일 3일 전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보고서 알죠? 예, 알죠? 문제가 된 보고서. 그거 알죠? 거기에 보면 이거 위험하다.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 같으니까 경찰 투입해서 차도인도 구분해주고 폴리스 라인 쳐야 되고 이걸 우리 증인의 정보과에서 증인서의 정보과에서 이미 올린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이미 다 알렸고 그리고 유미진 우리 총경 증인 8시 그날 사고 당일 밤 8시 37분과 9시 1분에 112 상황실에서 서울 소방본부에 야 이거 위험하다. 소방본부 소방하고 우리 공동 대응하자. 2번이나 상황실에서 연락이 갔는데 그 당시 아무리 상황실에 없다고 하더라도 유미진 증인은 자기 집무실에서 이 보고 못 받았습니까? 네, 저는 보고를 받지 못 못했습니다. 받았어요? 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모른다고 보고도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생명 158명이 사망한 거예요. 보고를 받아야 할 사람, 알아야 할 사람들이 다 모르고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걸로 일관하는 거예요. 장관부터 청장, 서울청장, 서장, 상황관 그리고 그 아까 상황실장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한 게 9시 57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 상황실장이 112 상황실장 송병준 실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송병준 실장은 이태원 파출소에서 상황을 다 알았어요. 상황을 다 알았다고 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긴.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태원 파출소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송병준 실장이. 오늘 증인을 나오는데도 안 나왔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근데 여러분들 서로 다 모르고 보고 못 받았다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이 빨리 그만둬야 된다. 서울청장, 경찰청장 다 그만둬야 된다. 그래야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고 책임자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사후 대책을 만들 수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경찰 현장 간부들이 입을 연 건데요. 두 사람은 부실 대응 책임을 인정했지만 상황 대처가 늦은 건 보고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구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총경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참사 이후 대기 발령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이 국회에서 사과했습니다. 왜 상황 대처가 늦었냐는 질문에 이임재 총경은 보고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 상황을 몰랐다고 답했는데요. 참사가 있던 당일 밤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제기가 다 의심스러웠는데요. 이 총경은 참사 며칠 전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회 시위 대처 때문에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다른 말씀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전에 이번에 이태원 할로윈 때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서울경찰청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참사 며칠 전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을 하기는 힘드나 제가 주무부서에 이번에 할로윈 축제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다시 또 경력 운영 주무부서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당일 집회 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지원대 경력부대에서 서울청에서 재차 검토가 있었으나 그때도 다시 집회 시위 때문에 어려운 걸로 다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기동대 외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치를 요청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판단하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습니까? 많은 인파에 대한 관리,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기동대 훈련된 어떤 정예 기동대 부대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항상 이 축제뿐만 아니라 지구촌 축제 때도 기동대 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용산서에서 담당하는 분이 서울청에서 누구로부터 그런 부분이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서울청 주무부서 실무 담당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용산경찰서장이신 본인이 직접 서울청 김광호 청장이나 관련 분들에게 기동대를 배치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예, 왜 그랬냐면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 서울청장님께서 재차 검토를 하였으나 집회 시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재차 검토가 끝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청장님이 2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떤 건의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용산서 자체적으로라도 시위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태원 할로윈 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경비력을 보강하는 판단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기동대 운영에 대해서는 서장이 권한이 아니고 서울청에서 전체 운영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 부분은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자서 경력에 대해서는 물론 대단히 죄송스럽고 많이 부족하지만 전년도나 17년, 18년, 19년에 비하면은 2배 이상, 3배 이상 많이 최대한 도움을 했다고 생각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런 큰 참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울청장께서 재차 검토를 하셨으나 집회 시위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걸로 재차 검토가 끝난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장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통화가 된 뒤에도 상황 파악이라는 답만 들었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해 이충경은 경황이 없어 전화를 못 받았지만 이후 직접 전화해 보고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예. 저는 오늘 이임재 증인의 답변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질문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참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그 미스테리 같은 180분, 그 미스테리만 보더라도 좀 참 나쁜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나는 몰랐다, 도의적 책임밖에 없다. 저는 나쁜 것을 넘어서 뻔뻔하고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역사에 가장 비겁한 경찰을 기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는 책임 회피하는 생각. 112 상하시 직원, 부하 경찰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운 대한민국 경찰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몰랐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는지 6시 34분부터 9시 10분까지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압사당할 것 같다, 다치고 쓰러지고 난리다, 이렇게 112 상황시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고 못 받았다고요?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로 112 상황실 직원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 시위가 8시 30분에 끝났죠? 맞습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지휘한 것은 21시 20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렁탕 거나하게 드시는 9시 40분까지 그 현재에, 그 시간 현재에 30명의 국민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다고요? 정말입니까? 예, 정말 참담하지만 범죄 은닉이에요. 정말 저도 서장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몸둘 바를 국민들이 모르겠지만 압살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그 10시 15분 첫 사망자가 났을 시기에 서장은 차에 있거나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국힘당은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 뒤집어 씌우기라도 하려는 듯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이총경을 거세게 몰아붙이며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이 참사의 원인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며 집회관리와 경비만 신경 쓰느라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실만 증명되고 있는데요. 모든 게 무리하게 강행된 대통령실 이전에서 비롯된 참사였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습니다.